슬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많은데 잘 될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은 정말 소수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당신이 잘 된 순간 어떤 성과를 냈다거나 사랑을 시작했다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회를 잡았을 때 과연 누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줬는지, 반대로 그런 순간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축하도 없이 묘한 거리감을 보이던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는지요. 이상하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던 사람이 내가 잘 되자 미묘하게 변할 때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약할 때 곁에 있던 사람이라고 다 내 편은 아니었구나. 슬픔에 공감하는 건 쉬워요. 기쁨에 공감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힘들 땐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야.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진짜 사람은요, 당신이 잘 될 때 더 빛나요. 슬픔은 공감하기 쉬워요. 안 됐다는 마음, 힘내라는 말. 그건 비교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기쁨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나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비교는 축하의 입을 막는 가장 큰 감정입니다. 걔가 잘 됐다고? 하긴 뭐, 운도 좋고, 요즘 잘 나가더라? 뭐, 네 능력이지. 근데 좀 너무 바빠진 거 아니야? 너 요즘 너무 잘 나가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칭찬인 척 하지만 그 안에는 질투, 거리감, 불편함이 섞여 있어요. 그 사람의 말보다 표정과 눈빛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사실 대부분의 관계에서 문제는 실패보다 성공이 생겼을 때 터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 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나는 여전히 이 자리인데라는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의 성공이 곧 내 실패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함께 성장하자는 감정은 사라지고 넌 너무 멀리 가고 있어라는 뒷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내 편은 내가 성공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가짜 관계는 내가 성공할수록 멀어지고 진짜 관계는 내가 성공할수록 더 자주 연락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잘 풀리고 SNS에 축하받을 일이 올라오고 내가 관심받는 입장이 되면 그때 연락 끊긴 사람들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성장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야, 너 진짜 고생했잖아. 이제야 인정받는 거 너무 좋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성장이 자기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죠. 진심 어린 축하는 자기 자리가 단단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성공에도 박수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됐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넌 거고 난 나야.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성숙한 자아 분화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타인의 감정과 성과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존감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의 성공에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자신을 이미 누군가보다 낫다가 아니라 어제보다 괜찮다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뻐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기뻐해주는 사람의 특징, 말투와 표정은요, 사람의 마음을 참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오, 잘 됐네. 라고 하면서 입꼬리는 안 올라가고 눈빛은 피하고 질문은 피상적인 사람. 그건 축하해야 하니까 축하하는 사람이에요. 반면, 야, 진짜? 대박. 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하며 내가 왜 기쁜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 과정을 지켜봐 준 사람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마음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기억하고 성과보다 함께 나눈 시간을 떠올려요. 내 기쁨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질문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카톡을 열고 이 얘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해야 하지? 고민하잖아요.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 얘기 꺼내면 불편해할까? 괜히 질투할까봐 그냥 말 안 해야지. 그렇게 속으로 삼켜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공유할 대상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대상이에요. 마음은 그렇게 분리돼요. 기쁨조차 마음껏 나눌 수 없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잘 될수록 나보다 더 신난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잘 됐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더 들떠서 계획을 세워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해주고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진짜 보석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나를 감추지 않아도 되고 괜히 겸손하지 않아도 되고 기쁜 일을 얘기하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기쁨의 눈치가 필요 없는 사람. 그게 진짜 내 편이에요.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됩니다. 사람은요, 슬픔보다 기쁨을 나눴던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해요. 그게 삶의 밀도를 만들어주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기준이 돼요. 기쁨을 나눈 사람은 고통의 시간에도 함께할 수 있지만 고통만 함께 나눈 사람은 기쁨의 시간 앞에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몇 명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처음엔 그게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렇게 빨리 괜찮아지는 게 정상인가? 스스로 자책도 했고 그 사람의 빈자리를 억지로라도 그리워해보려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가 덜 긴장됐고 표정이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제야 알게 됐죠.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소모였다는 것.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당신도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데 왜 나는 더 잘 살아지는 걸까? 누군가를 떠났는데 삶이 더 나아졌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해요. 네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렇게 오래 봤는데도 후회 없어? 이기적인 선택 아니야? 근데 묻고 싶어요.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힘든 관계를 붙잡고 있어야 하나요? 그 사람을 사랑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을 수도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 중독이라고 해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계속 붙들고 견디려는 쪽을 택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처를 견디는 게 이별보다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있을 땐 늘 설명해야 했고, 늘 조심해야 했고, 늘 맞춰야 했어요. 처음엔 그걸 노력이라 생각했어요. 관계는 원래 서로 맞춰야 하는 거니까.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그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고, 나의 삶은 점점 그 사람 중심의 세계로 변해갔어요. 이 말하면 상처받을까? 기분 안 좋게 들릴까봐 걱정돼. 또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까봐 조심해야지. 내가 나답게 말하고, 나답게 행동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구조가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진짜 편안한 관계는 숨 쉬는 법을 잊지 않게 해줘요. 불안한 관계는요, 감정적으로는 몰라도 몸이 먼저 반응해요. 숨이 가빠지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잠이 안 오고, 자꾸만 해명할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그게 반복되면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체계가 됩니다. 내가 잘 되면 기뻐할지 걱정되고, 내가 슬퍼지면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할까봐 감정을 누르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자신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떠났더니 오히려 삶이 고요해졌다는 건 당신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더 잘 풀리고, 감정 기복이 줄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예전엔 어려웠던 결정들을 훨씬 쉽게 내릴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이별이 아니라 정상화예요.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심리적 고통은 대부분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내는 순간 사람은 마치 장시간의 피로에서 잠에서 깬 것처럼 명료해지고 선명해지고 자기 삶을 다시 중심에 둘 수 있게 됩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일 때 더 외로웠던 거예요. 가끔은 혼자가 훨씬 낫습니다. 내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하루하루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작은 일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외로움은 숫자에서 오지 않아요. 외로움은 관계의 질에서 옵니다. 둘이 함께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게 진짜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함께 있는 이유를 상실한 겁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이유, 당신은 어떤 표현을 되찾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야 웃게 됐어요. 진짜 좋아하는 걸 다시 하고 있어요. 연락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게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그건 결국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계속 작게 접고 숨기고 희생하고 있었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내가 다시 하고 싶은 말, 먹고 싶은 음식, 보고 싶은 사람을 내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 그건 회복이에요.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억압이 끝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말이 처음 들었을 땐 좀 억울했습니다. 왜 내가 또 먼저 변해야 하지? 왜 자꾸 나부터 잘하라고 하는 걸까? 나는 이미 많은 걸 감내했고, 배려했고, 참았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냥 옆에 온다고 곁에 남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 말은 착해져라도 아니고 참아라도 아니에요. 그보단 오히려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편도 곁에 남는다 는 뜻입니다. 왜 좋은 사람은 늘 나한테 오래 머물지 못할까?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처음엔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멀어지더라. 잘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밀어낸 것 같아. 그 사람은 날 위해 줬는데 나는 그걸 다 못 받아줬던 것 같아. 이런 경우 상대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내가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관계를 받아들일 내 마음의 그릇뒤.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 마음이 어지럽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부담이 되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꾸만 의심하게 돼요. 왜 이렇게까지 날 챙기지? 언제 변할지 몰라. 이 사람도 결국 떠날 거야. 이런 불신이 마음속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와도 곁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받을 줄 모르면 주는 사람도 떠나게 돼요. 좋은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에게 끌리지만 불안한 사람 옆에 머무르진 않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불안해도 우리에게 끌리는 사람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래 머무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끌리는 것과 곁에 남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좋은 사람은요. 한두 번은 이해해줘요. 내 감정 기복도 받아줘요. 불안한 말투도 감싸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믿어주지 않고 계속 자신을 시험하고 계속 네가 떠날까봐 무서워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기분에 지쳐서 떠나게 돼요. 결국 문제는 내가 좋은 사람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많은 사람이 난 왜 진짜 사람을 못 만나지? 하고 한탄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패턴이 반복되곤 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은 게 불안해서 밀어내고 불안한 사람을 만나면 익숙해서 놓지 못하고 이런 심리는 과거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적부터 늘 긴장하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늘 뭔가를 보여줘야만 인정받았던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조건부 애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애정이 오면 그게 낯설고 무섭고 오히려 불편해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보다 좋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가치 허용력, self-worth allowance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범위입니다. 이 허용력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이라 느껴서 계속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칭찬을 들으면 민망해지고, 호의를 받으면 의심하고, 정성을 받으면 부담스러워서 밀어냅니다. 반대로 이 허용력이 높은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도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려 하고 관계를 더 깊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죠. 결국 좋은 사람과 오래 가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럼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건 뭘 뜻할까? 이건 단순히 착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사람, 자기 상처를 상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사람, 신뢰를 조급하게 요구하지 않고 시간으로 쌓아가는 사람, 무작정 참는 사람도 아니고 늘 맞춰주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희생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자기 안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소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건강한 울타리를 만들고 상대방도 편안하게 해줘요. 좋은 사람은 비슷한 파동끼리 끌립니다. 우리는 결국 비슷한 파장,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끼리 연결되어 무조건적으로 애정에 목마른 사람은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끌리기 쉽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도 잘 견디는 사람에게 끌려요. 그 말은 곧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만나는 사람도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좋은 사람이 내게 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알아볼 눈과 그 관계를 버틸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결국 내가 먼저 바뀌면 보이는 사람도 바뀝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엔 매력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전혀 끌리지 않게 되고 반대로 예전엔 무관심했던 사람이 이젠 진짜 깊은 대화가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당신이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건 당신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은 곧 타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사람을 원한다면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내면이 단단해야 해요. 좋은 사람은 말이 깊고 감정이 안정적이며 관계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선 내가 먼저 조용하고 성숙한 언어를 배워야 해요. 감정이 튀지 않게, 상대를 휘감지 않게, 혼자 외로워도 상대를 붙잡지 않게, 그럴 때 비로소 좋은 사람과의 대화가 두려움 없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안해서 흔들릴 때에도 혼자 감정을 조절해보고 상대의 좋은 점을 시기하지 않고 인정해보는 것. 그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옆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게 진짜 인연이에요.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서로에게 하나의 좋은 공간이 되는 관계. 주고 떠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주고도 곁에 머무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합니다. 받으려면 줘야지. 주는 만큼 받아야지. 이기적으로 살지 마. 그래도 손익은 맞춰야지. 관계에서도 이 공식은 자주 사용됩니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 사이조차도 주고받음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내 편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도움을 주고도 머무르고 감정을 주고도 도망가지 않고 내가 무너졌을 때조차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람은 손익이 아니라 시간과 존재감으로 남는다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주고 떠나는 사람은 감정을 줬지만 책임은 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은 나에게 그땐 진심이었다고 말하고 자신이 먼저 다가와선 내가 감정에 휘둘렸던 것 같아라며 물러서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뭔가를 줬어요. 좋은 말, 따뜻한 행동, 때론 선물이나 관심. 하지만 그 모든 건 결국 사라질 준비를 전제로 한 기부였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내 편은 준 뒤에도 남는 사람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거래고 기브 앤 스테이는 관계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요.
맞바꿈이에요. 넌 나한테 뭐 줬어? 난 너한테 뭐 줄 수 있지? 서로 손해보지 말자는 암묵적 합의죠. 근데 기브 앤 스테이는 달라요. 줄게. 그리고 여기 있을게. 네가 받을 준비가 안 돼도 괜찮아. 난 지금 너 곁에 있을게. 이건 죽어도 머물러 있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과 존재의 연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는 무언가를 주는 것이 소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보상을 받고 있으니까요. 스테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머무른다는 건 그저 자리를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머문다는 건 상대의 시간과 감정에 함께 젖어들겠다는 뜻이에요. 감정이 흔들릴 때, 의심이 생길 때, 좋았던 기억이 흐릿해질 때조차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몸으로 증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흔들릴 땐 떠나요. 실수하면 등을 돌리고 상처를 말하면 짐처럼 느끼죠. 그 사람은 머물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받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무너질 때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좋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많아요. 기분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서로 여유 있을 때. 근데 어느 순간 삶이 흔들리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때조차 곁에 있는 사람, 말없이 밥 한 끼 사주고 톡 한 줄 없이도 생일을 기억해주고 아무 연락 없어도 보고 싶다는 말을 건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고도 떠나지 않은 사람, 기브 앤 스테이의 사람이에요. 머무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사랑합니다. 주고 떠나는 사람은 멋진 말들을 남겨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진심이었어. 언젠가 또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말들은 처음엔 위로 같지만 곧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남아있지만 그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 머무는 사람은 말이 적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카톡이 없어도 연락이 뜸해도 마음속에 여전히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주는 사람.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 그런 관계가 완성돼요. 기브 앤 스테이는 버텨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머무는 사람은 마냥 받아주기만 하지 않아요. 때론 단호하게 말해요. 때론 싸우기도 하고 오히려 냉정한 충고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은 상해도 신기하게 그래도 이 사람이 내 편이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계 안에서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이니까요. 기브 앤 스테이는 주고 나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주고 나서 같이 걸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머물 줄 알아야 해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줄 수 있는 만큼 받게 돼요. 내가 머무는 법을 모르면 남이 머무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지고 의심하게 돼요. 왜 계속 내 옆에 있어주지? 언제 떠날 거야? 너도 결국 변할 거잖아. 그 불안함이 좋은 관계를 망칩니다. 그래서 기브 앤 스테이의 관계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주고 떠나는 관계에 지쳤다면 이제는 머무는 관계를 택하세요. 주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은 예전에 날 도와줬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주고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래도 걘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게 평생 내 편이고 놓치면 다시 못 만나는 인연이에요. 자주 보지 않아도 내가 힘들 때 망설이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 가는 인연입니다. 처음엔 매일같이 연락했죠. 아침 인사부터 퇴근 후 넋두리까지 문자 한 줄에도 웃고 이모티콘 하나에도 기분이 좋아졌던 시절.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연락을 미루게 되고 어쩌다 보니 한 달, 두 달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느슨해진 관계는 때로는 스스로에게도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내 사람이 맞을까? 너무 오래 연락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지? 서로 바빠졌는데 이건 그냥 끝난 걸까? 그럴 때 우리는 관계에도 체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체력이 있다는 건 한 번의 침묵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관계는 어쩌다 한 번 못 봤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3일 연락이 없었다고 오해하지 않고 한 달 잠잠하다고 인연을 정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감정의 흐름을 이미 알고 있고 나도 그 사람의 삶의 리듬을 존중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체력이 있는 관계란 우리 잠깐 바빠서 못 봐도 괜찮아. 아무 일 없는 거 알아. 라는 신뢰가 바닥에 깔린 관계입니다. 처음엔 열정으로 시작해도 끝까지 가는 건 체력입니다. 사람 관계도 운동과 같아요. 처음엔 뭔가 새롭고 재미있고 열정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지만 결국 오래가는 사람은 속도보다 리듬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뜨겁게 시작하면 자주 보고 자주 기대고 매일같이 확인받아야 유지되는 관계가 되는데 그건 감정의 소모가 많아 결국 버티기가 되죠. 반대로 체력이 있는 관계는 기대지 않아도 기대어 있는 것 같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것 같은 묘한 안정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이 만들어낸 신뢰의 결과입니다. 우린 요즘 잘 지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안 떠오르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을 빠삭하게 알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냥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자신있게 믿게 되는 관계.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을 때 왜 이제 연락했냐는 말보다 어, 보고 싶었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 내가 오랜만에 연락했는데도 어색함보다 반가움이 더 큰 사람. 그건 서로의 사이에 신뢰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체력이 있는 관계는 잦은 확인 없이도 관계가 계속됩니다. 체력은 거리를 이겨내고 침묵을 견디고 결국 오래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어느 시점엔 침묵이 옵니다. 사람이 사는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일이 바빠지고 누군가는 감정이 예민해지고 또 누군가는 자기만의 시간을 원하기도 하죠. 그럴 때 체력이 없는 관계는 요즘 왜 그래? 나랑 멀어진 거야?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불안이 시작되고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반면 체력이 있는 관계는 그럴 수 있어. 지금은 각자의 시간이겠지. 잠시 안부 못 나눠도 우린 그대로야. 라는 감정이 깔려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의 심폐지구력입니다. 체력은 사람의 감정에도 시간을 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연락이 힘든 날이 있고 말을 꺼내기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마음이 다친 날, 생각이 복잡한 밤, 누구와도 이야기하기 싫은 하루. 그런 날에 체력이 있는 관계는 상대방에게 침묵의 공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아요. 오늘은 쉬자. 기다리면 돌아올 거야. 그런 믿음이 있죠. 그건 그냥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가 이미 함께 버틴 시간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버텨낸 사람은 자주 안 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이 그냥 즐거운 순간만 있었다면 기억은 쉽게 흐려져요. 근데 함께 어려웠던 순간을 버틴 관계는 다릅니다. 같이 슬펐던 날, 서로 미안하다고 했던 날, 싸우고 화해했던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놓지 않았던 기억. 그게 관계의 체력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멀어져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오래 연락 안 해도 다시 편하게 앉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체력 있는 관계는 편안한 거리를 알고 적절한 템포를 지키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줍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답장 시간, 말투 변화, 이모티콘 빈도까지 모든 걸 예민하게 분석하고 해석하죠. 근데 체력이 있는 관계는 그런 분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믿고 그 시간 속에서 서로가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많은 대화가 아니라 충분한 신뢰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관계를 원한다면 당신도 체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관계에 체력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상대의 리듬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속도 차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요.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건 재미나 자극이 아니라 균형과 여유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가는 사람은 처음엔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연락도 잦지 않고 표현도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끝까지 곁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속 가능한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끝까지 남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우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전부 같고, 20살엔 매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고, 어느 시기엔 가슴을 다 내줄 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들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가깝던 사람이 변하거나 내가 먼저 지치거나 아무 말도 없는데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잊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관계들 중에서도 단 한 사람만은 시간이 지나도 자꾸만 생각납니다. 연락을 오래 안 했는데도 마음이 편하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고 같이 보낸 시간이 길지 않아도 마음속에 깊게 남은 사람. 그게 바로 당신 인생의 끝까지 남을 단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결국 기억이 아니라 감정을 남기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살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기억에 남는 말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과 있었던 분위기, 그때의 마음 상태, 표정, 말투, 그건 오래오래 남아요. 왜일까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이해받는 감정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꼭 날 다 맞춰주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나다워지는 느낌. 그게 바로 평생 곁에 두고 싶은 감정입니다. 단 한 사람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진심을 꺼낼 수 있는 사람.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 들기보다 그저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선 말이 길어져도 괜찮고 침묵이 길어져도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들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늘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다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어지는 순간에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여는 열쇠를 당신에게 준 사람, 그가 바로 당신 인생의 단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의도를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말실수도 하고 속상해서 버럭 화도 내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 누구는 당신을 오해하고 누구는 당신을 잘라내고 누구는 멀어지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당신의 말보다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보려고 해요. 이 말이 진심은 아닐 거야. 지금 이 사람이 힘들어서 이런 거지. 나한테 화낸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화난 걸 거야.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관계의 모든 갈림길에서 그 사람이 한 번씩 당신 편을 들어준 흔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쉽게 찾아지지 않고 만나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평생 곁에 둘 사람은 내가 못났을 때도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잘 나가던 시절, 내가 자존감 높을 때,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그때 곁에 있던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무너지고 일이 안 풀리고 마음이 불안해졌을 때 그 시기에 곁에 있던 사람이 몇이나 되었나요? 그때에도 같이 있어준 사람은 당신의 성과나 외모, 재미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당신이 좋아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없이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버팀목이자 놓치면 안 되는 인연입니다. 단 한 사람은 당신이 아닌 당신의 삶 전체를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만 좋아해주고 내가 웃을 때만 함께 웃고 내가 힘들면 갑자기 그 존재가 옅어지죠.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꿈을 꿨다고 하면 좋다, 해보자 라고 말해줘요. 실패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줘요. 이 사람은 당신의 기분이 아니라 당신의 방향을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들쭉날쭉할 땐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인생을 통틀어 함께 하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함께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게 진짜 단 한 사람의 조건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배려받는 척 연기하지 않아도 되고 말을 돌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진짜 나로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앞에서는 말이 없어도 감정이 통하고 싸움이 생겨도 금방 풀리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시간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오래 보여준 결과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도 해요. 그 사람이 떠올랐다면 지금 연락하세요. 이 콘텐츠를 들으면서 지금 누군가가 머릿속에 스쳤다면 그건 그냥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부른 사람이에요. 오랜만이라 어색하더라도 잠깐 어긋났더라도 잘 지내? 라는 말 한 줄이면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은 거창한 말보다 작은 진심 하나로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인연의 힘입니다. 평생 곁에 둘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고,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박수 쳐줬던 사람이며, 당신이 변해도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